네,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영어 강사 이상일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2026학년도에 1년의 긴 항해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올해는 많은 일들을 겪고 있죠. 특히나 저는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정치적인 입장이나 제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정치적인 중립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들이, 제가 하는 발언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가치관을 잡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현 세태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좀 중요한 건 이런 현 세태보다 지금의 1년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과 공부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2026학년도 1년의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더 논리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흐름을 잡아가는 훈련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촌철살인의 핵심을 찍게 될 거고요. 올해는 보다 더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어 마스터 이상일입니다. 2026학년도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제가 PPT를 이제 좀 수정을 해요. 원래 전반적인 틀은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매년 약간의 커리큘럼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약간 커리큘럼 변화를 줍니다. 근데, 원래는 지금까지는 사관대 경찰대 영어 난이도 과연 수능 준비만으로 해결될까?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올해는 당당하게 단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극악의 사관학교와 경찰대 영어 난이도 과연 수능 준비만으로 해결될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그죠?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죠? 한참 됐긴 했지만 문제들 한번 보셨나요? 한번 풀어보셨나요?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저는 그 올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인터넷에 올라온 걸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선 영어가 수능에서는 많이 좀 소외되는 것도 사실이고 등한시되는 것도 사실이잖아. 그래서 영어 시험은 1차적으로는 좀 어렵게 나오기를 바래요. 그래야 영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야 여러분들도 영어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거고, 미안해, 관심을 갖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영어에 관심을 가져야 저희 아이들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을 더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강사인 제 입장에선 영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길 바랍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 문제들을, 2025학년도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느꼈던 건 딱 첫 느낌이 이거였어. 아, 이 정도까지 어렵기를 바란 건 아니었다. 라는 거였어.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사관학교의 경우를 보면 정말 1번, 2번 어법 문제부터 솔직히 제가 문제를 풀어본 입장에서도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난해하게 나왔어요. 어법 문제부터. 그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사관학교 또 경찰대 영어 과연 수능 준비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자, 한번 봅시다. 2025학년도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세부 출제를 유형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관학교예요. 50분 동안 30문제의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법 2문제, 어휘 2문제, 각각 2문제씩이 출제가 됐습니다. 대입학 문제는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요지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고, 함축 1문제, 제목 2문제, 주제 1문제, 목적, 주장.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점수 주겠다는 문제니까, 그치? 맞아요? 총 8문제가 출제가 됐다. 요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1번과 2번 둘 다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흐름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일치불일치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빈칸은 수능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되죠. 사관학교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각각 2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요약 1문제가 출제가 됐고, 장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문제씩 3세트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사관학교의 출제 세부 분석이죠. 그럼 이제 경찰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경찰대는 60분 동안 45문제의 독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학생들에게는 극악의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심화어휘 5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출제가 되고요. 사실 이젠 심화어휘라고 말하기 조금 부끄러워요. 예전까지는 진짜 심화어휘였지만 지금은 수능 필수 어휘 정도의 문제다. 난이도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화문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법 2문제, 어휘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경찰대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쵸?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빈칸은 순 빈칸 문제로만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연결어 빈칸 1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총 빈칸으로는 6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파악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제목 4문제, 주장 1문제, 주제 1문제죠. 그리고 흐름 무관한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사실 작년에 경찰대 문제를 풀어보던 학생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문제죠. 순서 삽입 문제가 갑자기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저도 문제를 그때 풀어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는 순서 삽입이 각각 3문제씩 총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고, 장문은 3세트의 장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관학교랑 경찰대의 세부 출제 유형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나요? 우리는 뭘 느꼈어야 될까요? 처음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한 꼭지는 느끼고 들어가야 되지. 뭐지? 이 문제들 가운데 수능에서는 점수 주겠다는 뭐 도표 문제, 안내문 문제 없죠. 순독해 문제들로만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쵸? 학생들은요, 이 부분들 때문에 시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부 학생들,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경찰대는 뭐 당연한 거니까 빼놓고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 근데 정말 전 이해가 안 가는 건 사관학교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수능은 리스닝 빼면 50분 동안 28문제의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사관학교는 50분 동안 30문제의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니 뭐 2문제 차인데 무슨 시간 압박?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정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참 입 아프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들 한번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 자체가 다 독해 문제죠. 쉬운 문제 다 빠졌습니다. 그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를 풀 때 리스닝 시간에 다 리스닝만 풉니까? 리스닝 20분 동안 딱 온전하게 리스닝에 초점 맞춰서 17문제 문제를 푸나요? 아니잖아요. 리스닝 풀면서 여러분 독해 문제 건드리잖아요. 그쵸? 평균적으로는 7문제에서 8문제 가까이 건드리는 걸로 압니다. 7문 8문제 문제를 풀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순 50분 동안 20문제에서 21문제 정도의 독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사관학교는 50분 동안 30문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거의 10문제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시간 압박 느낄 수밖에 없겠죠. 경찰대는 말해 뭐예요? 네, 그쵸? 맞아요? 60분 동안 45문제 독해 문제. 정말 지문을 한 번을 다 읽고 풀 수 있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극악의 시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더군다나 2025학년도의 사관학교 문제는 난이도가, 예전까지는 사실은 난이도가 수능에 비해서 좀 수능 약간 하위 호환 버전, 수능과 약간 비슷하지만 비슷하거나 약간 하위거나 이런 느낌의 어떤 난이도의 출제였다면, 올해는 네, 달랐어요. 25학년도 문제는 이건 수능 상위 버전인데 라고 느낄 만큼 네, 문제 난이도가 대폭 상승을 했죠. 경찰대는 네, 뭐
당연하게 어려운 거고, 그쵸?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평균 2점에다가 고난도 문제는 3점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평균 3점이에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 4점이 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 5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수능에서는 우리가 준비할 때, 영어를 준비할 때 뭐 절대평가에다가 수능 영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가게 되냐면, 뭐 나 1등급만 받으면 되는데 90점만 넘으면 돼. 나 80점만 넘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나 80점만 넘으면 돼 이러면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냐면, 빈칸 버려. 근데 빈칸 안 풀게, 찍을게. 뭐 찍어서 한두 문제 맞으면 땡큐고 틀려도 괜찮아. 나머지 문제 더, 그 대신 빈칸 풀 시간에 나머지에 더 집중해 가지고 나머지 문제 더 맞을게. 그럼 빈칸 공부 안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사관학교를 놓고 봅시다. 빈칸이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배점이 4점짜리 2문제, 3점짜리 3문제라고 합시다. 그럼 최소 17점의 배점이 반영이 됩니다. 빈칸을 버리면 사관학교 합격은 없죠. 그쵸? 순서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어려운 유형조차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수능은 11월 달에 시작됩니다. 그쵸? 11월 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대체해서 현강을 수능 현강도 하지만 긴 호흡으로 갑니다. 여유롭게 가요. 근데 사관학교랑 경찰대 시험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시험이 진행이 되죠. 그쵸? 시간 여유가 없어요. 정말 수능보다 빠른 템포로 독해를 잡아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정리해보면, 과연 수능만으로 사관학교 경찰대 준비가 가능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7월 말 8월 초까지의 영어의 준비와 완성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2가지입니다. 일단 수능을 토대로 유형별 기초를 잡아야 된다. 기초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심화 단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형별로 접근 전략,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들을 채워야 되고 충분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독해 실력을 바탕으로 이 부분들을 응용해서 사관학교와 경찰대만의 지문의 흐름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합격하고 싶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위해선 수능 토대의 독해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올해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자, 2026학년도 사관학교와 경찰대 또 수능을 위한 학습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부 출제 유형들 좀 살펴봤고, 그냥 막연하게 어려웠다 이 얘기만 했잖아. 그쵸?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성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관학교와 경찰대는 큰 바운드리 안에서는 수능과 계를 같이 하는 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통해서 한번 영어 출제 경향성을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사실 지금까지 수능 출제에 있어서는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지만 영어에 있어서는 크게 2번의 변곡점을 거쳤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직접 연계가 간접 연계로 바뀌었던 부분들을 하나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부분들도 들어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건 학생들의 마음가짐에 있어서의 변화지, 문제를 출제하는 어떠한 난이도나 경향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는 직접 연계가 간접 연계로 바뀌었던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까지의 싸움인 거죠. 그쵸? 사실 2021학년도까지는 영어는 어휘와 해석 싸움이 주였어요. 단어 좀 열심히 외우고 해석 열심히 좀 연습을 하면 학생들은 영어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때 당시에는 직접 연계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EBS에서 7문제의 어떤 직접 연계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1등급, 2등급 받는 학생들은 그냥 영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쭉 갑니다. 6평 점수 안 나와도 상관없어, 괜찮아 라는 마인드로 쭉 가요. 가다가 9월 달이 되면서 저희 같은 인강 강사들이 EBS 찍기 신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인강 강사다 그러면 아마 7문제 가운데 6문제 정도는 아마 평균적으로 다 집어낼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직접 연계 버프 받고 1등급, 2등급 받는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영어가 어렵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에 반해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야,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영어에서라도 최저 맞추고 점수 잡으려면 영어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합니다. EBS 교재를 펼치죠. 직접 연계가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어때요? EBS 교재를 펼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해설지로 갑니다. 그래서 한글 해설지를 막 읽어요. 내용이라도 분석하고 파악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국어 실력이 늡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학생들의 영어 해석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여러 출제 기관들은 고민이 됐겠죠. 야, 이러다가 아이들 영어 실력 다 망치겠다. 그래서 칼을 빼어듭니다. 직접 연계를 간접 연계로 바꿔버리죠. 22학년도부터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영어에 있어서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와 해석은 기본이에요. 정말 학생들에게 지문을 통해서 국어적인 분석력과 독해력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문의 논리 구조를 잡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쵸? 거기다가 매력적인 오답이 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점수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이게 현재 영어 출제의 경향성이에요. 아시겠죠? 그쵸? 자, 봅시다. 결국 그러면 관건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예요. 여기선 독해력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어휘예요. 두 번째는 소위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네. 요즘 진짜 여러분들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평가원과 사관학교와 경찰대는 여러분의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쵸? 자, 봅시다. 영어 학습 전략이에요. 진짜 어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휘를 외우지 않으면 영어 실력은 절대로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어휘 외우셔야 돼요. 1, 2등급의 학생들도 뭐 무조건 어휘 외우셔야 되고 3등급, 4등급, 5등급 이 학생들은 정말 어휘에 올인하셔서 어휘를 외우셔야 돼요. 어휘가 없으면 영어의 점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문장 분석을 통해서 해석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두 가지를 좀 등한시해요. 아, 내가 하루에 20문제씩 독해 문제만 풀면 되겠지. 뭐 그럼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 없는데 단어 언제 외워? 그다음에 해석 연습? 아, 그냥 흐름만 잡으라는데 이게 잡혀있지 않으니까 학생들의 점수가 향상되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런 학생들 있죠? 내가 영어 뭐 1등급 나오는데 뭐. 근데 문제를 풀면서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지 않아요? 1등급 받는 학생들? 이런 느낌? 아씨, 이게 답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틀린 자신이 없는데? 이런 느낌 갖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느낌이 실제 시험장에서 발현된다면, 여러분의 점수는 보장하지 못할 거예요. 1등급 받는 학생들, 2등급 받는 학생들도 이 꼭 두 가지를 병행해서 토대를 잡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꼭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확한 문장 해석을 연습을 통해서 지문의 흐름, 지문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중요 유형, 핵심 유형이죠. 대입학, 빈칸, 순서, 삽입의 유형별 독해 논리적 접근 전략을 채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을 바탕으로 경찰대와 사관학교 지문의 흐름의 특징을 체화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 전략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 자, 제가 지문의 논리 구조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독해를 접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석으로만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석으로 꼼꼼하게 진짜 해석해서 문제 푸는 거야. 물론 해석이 정말 꼼꼼하게 되고 잡힐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쵸? 읽으면서 문장들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거고. 맞습니까? 그쵸?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경찰대와 사관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지문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하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 지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을 볼 수 있어요. 이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첫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첫 문장을 한번 읽고 해석해 보세요. 네. 첫 문장이 어디까지인가요?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첫 문장 읽고 해석해 봐. 해석해 봤어요? 우리는 주장한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정의의 윤리적 원칙이 제공한대. 뭘 제공한대? 정책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한대. 그러니까 정의의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바꿔가겠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과 가난한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기후변화로부터. 자, 첫 문장에서 필자는요,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죠. 잡았어요?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들을 잡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논리적인 글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 지문에 쓰여진 건 진짜 논리적인 글들이겠죠. 논리적인 글들은 필자의 핵심 의도를 담고 있겠죠. 그쵸? 필자가 뭔가를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한 글이야. 그럼 생각해봐. 무언가를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여기 내가 있어. 이상인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거예요. 이상인 진짜 잘생겼다? 라고 설득할 겁니다. 그럼 내가 이상인 잘생겼다 라고 말하면 설득이 되겠어요? 나도 안 되는데 설득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해야 되겠지.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를 댈 거예요. 근거를 바탕으로 필자의 의도를 드러나겠죠. 인과관계가 잡힐 수밖에 없다고. 영어 지문에 빠르게 필자의 의도를 잡고 싶어? 그럼 이 인과관계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지문은요, 첫 문장에서 인과관계를 잡아주고 있어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첫 문장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보여주는 지문은 볼 필요 없어. 이 지문의 흐름 어떻게 써? 그 다음 문장부터 문제점을 구체화시킬 거야.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결책을 구체화시키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린 첫 문장만 읽었었어. 그치? 한번 선지를 볼까? 선지 보세요. 1번 선지 봅시다. 1번 선지 뭐라 했죠? 가난한 나라에 있어서의 외교적 정책들을 개혁해야 된대. 그러면 1번 선지는 문제점을 뭘로 잡은 거야? 가난한 나라의 외교 정책이 문제인가 보네. 그리고 이걸 개혁하자는 거잖아. 문제점 잘못 잡았죠. 필자는 인과관계 어떻게 잡았습니까? 문제점이 뭐였지? 기후변화였어. 기후변화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게 문제점이었다고.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지. 2번은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고취시킨다. 문제점은 환경위기, 뭐 기후변화니까 맞는 것 같아. 그치? 맞아? 근데 2번 선지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뭘로 잡았죠? 국제적인 인식을 고취시킨 걸로 잡았어. 근데 필자는 해결책을 뭘로 보여줬지? 뭘로 보여줬어? 정책을 개혁해야 된다는 걸로 보여줬잖아. 정의의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고쳐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답이 될 수 없겠지. 그치? 자, 3번 선지 봐봐. 3번 선지는 뭘 말합니까? 가난한 나라에 있어서의 경제적 평등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그럼 3번 선지는 문제점은 뭘로 본 거야? 가난한 나라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나 보네.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나 보네. 답이 될 수 없겠지. 그치? 4번 선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거야. 뭐 함으로써? 정책과 원조를 개혁함으로써. 그러니까 정책을 개혁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한다. 문제점과 해결책. 문제점과 해결책 다 잡았지.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야. 이런 식이라고. 우리가 사관학교와 경찰대 문제를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기 위해선 논리구조를 잡는 게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과 이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잡잖아? 수능 문제 재밌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거 수능 문제잖아. 그쵸? 맞아?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봐봐. 우리의 현실을 조금 직시할 필요가 있죠. 그쵸? 목표는 잡았어. 그치? 맞습니까? 우리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등급이 아닌 이유. 한번 볼까요? 이 문장들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쵸? 제가 현강에서 어떤 학생이 한 명이 한 6월달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이 새롭게 왔어요. 새롭게 와서 선생님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수업 끝나고 상담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와 상담해 줄게 그랬어요. 자, 현강이 끝나고 학생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지금 몇 년째 메이저 의대를 위해서 제 삼수 N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영어 때문에 지금 점수가 막 70점이 넘어가지 않아서 영어 때문에 메이저 의대를 못 쓰고 있습니다. 정말 영어 때문에 미치겠는데 선생님 정말 제가 고민인 거는요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는 수학도요 계속 100점 맞고요. 수학이 100점 맞는다는 건 진짜 뭐예요? 성실한다는 거잖아.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요 영어 정말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단어 외우고 문제 푸는데요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문 하나 해석을 시켜봤습니다. 한글 해석이에요. 보세요. 주어진 오른소원, 기업가는 가득 구분할 수 있다. 패브릭, 대학, 생활에 훌륭한 그것의 교육적인 도달을 연구는 보여준다. 한글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맞아? 이게 웃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 3등급 학생들의 영어 해석 실력입니다. 이러니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 구조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러니까 해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단어 몇 개 아는 단어 나오면 그거 어떻게든 조합해 가지고 답 찾으려는 거 아니야? 단순한 지문이면 맞겠지만 지문이 조금이라도 구조가 복잡해지고 꼬여져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영어를 시작하는 이 단계에선 어휘를 암기하는 것과 문장 해석 연습을 진짜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 저는 이 커리큘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밑밥을 깔았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근거야.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 커리큘럼 이번에 이 강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될 거 아니야. 앞에 밑밥을 까는 거죠. 근거를 잡은 거야. 이만큼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 라고 하는, 이게 영어 지문의 논리 구조라니까. 그쵸? 자, 봅시다. 총 4단계 단계로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편, 실전편, 기출분석, 수능 대비. 자, 첫 번째예요. 12월부터 2월 달까지예요. 근데 12월이 이미 많이 지나가 있죠. 강의는 이미 좀 오픈되어 있었는데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1월 달부터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달, 많게는 3달 동안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을 쌓아간다예요.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을 쌓기 위한 토대를 잡을 겁니다. 첫 번째 강의는 문장의 구조론이에요. 문법 강의예요. 제가 문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영문법을 다 정리하자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문장을 쪼갤 수 있어야 되겠죠. 문장을 쪼개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단위의 문법은 최소한 정리하자는 거예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쪼갤 수 있는, 논리적으로 쪼개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 문법 강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구와 절 파트까지의 내용을 다 들으시면 구문 강의, 더 센텐스 강의를 시작하세요. 이 강의는 제가 2026학년도부터 새롭게 런칭하는 강의예요. 이 문장의 구조론에 발맞춰서 이 부분들을 충실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장들을 해석하면서 느끼게 되는 고민들을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죠.
아니, 문장이 너무 긴데 이걸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다 처리해? 이걸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좀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건 방법은 없나?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강의에서 같이 고민할 겁니다. 아시겠죠? 문장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쪼개는 훈련. 또 문장 내에서 핵심 정보를 뽑아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훈련. 이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를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치사를 공부는 나중에 이 강의 OT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어의 해석을 명확하고 윤택하게 하고 싶어요? 전치사를 정리하세요. 자, 수거 외우고 싶지 않죠? 힘들잖아. 수거 안 외우고 싶어요? 전치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장 해석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영어 지문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2월 달까지의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바탕으로 3월 달, 4월 달에는 핵심적인 독해 유형 2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빈칸 추론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 순서와 삽입, 이 핵심 독해 유형을 에 대한 논리적 접근 방식부터 시작해서 기본 단계의 문제부터 심화 단계의 문제까지 정말 우리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훈련하게 될 겁니다. 믿으셔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문장의 구조론을 통해서 문장들을 분석하는 단위의 힘을 길렀죠. 자, 이제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문법 유형에 대한 그 파트별 유형에 대한 접근 전략들 를 세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요까지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을 완성할 겁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기출 분석을 해나갈 거예요. 자, 사관학교 경찰대의 기출 분석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요, 시간 압박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온전히 한 지문을 한 번 다 읽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문제 푸는 시간은 줄이면서 정확도는 떨어뜨리지 않는 부분들의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다행인 건 사관학교와 경찰대는요, 사관학교와 경찰대만의 지문의 흐름의 특징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대입파악, 사관학교 대입파악은 이런 지문의 흐름의 특징이 있어. 경찰대 대입파악은 이런 지문의 흐름의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린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하자라는 걸 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각 유형마다의 접근 전략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전 기출 분석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간의 기출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유형별 접근 전략이 얼만큼 체화됐는지, 또 플러스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고민할 거예요.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는 게 필요할 건지, 이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형별 어법 공략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파이널이 들어가겠죠. 7월 달이에요. 인강에서는 2회분의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실전 파이널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해 나가고 있어요. 가장 사관학교다운, 가장 경찰대다운 문제들로 여러분과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수능 준비가 필요하겠죠. 사관학교랑 경찰대를, 어차피 경찰대는 수능까지 다 점수에 들어가니까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사관학교 학생들은 수능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에 당위성을 심어줘야 돼요. 그쵸? 그쵸?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우선 선발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 선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걸 대비해서 수능까지 빡시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특히 해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시선발로 이어될 경우에, 제가 영어 강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시선발에서는 영어 1등급을 맞잖아요. 국어 3등급, 4등급 커버칩니다. 그만큼 영어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해사 학생들이 명심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2026
평가원을 넘어서다. 우리가 진짜 평가원의 어떤 그런 유형별, 핵심 유형별, 기본 문제는 이제 아니죠. 기본은 다 잡았으니까. 심화 문제들을 통해서 정말 평가원을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을 잡아나가겠다라는 그 방향성에서 네, 어떤 논리 접근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심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수능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수능 파이널 모의고사로 수능에 대한 준비를 정확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6학년도의 1년간의 커리큘럼을 살펴봤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지금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와 함께 하면서 성장할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에서 봅시다. 안녕.